오세훈과 안철수 결정적 토론. 어제 오전에 이 두 후보는 맹온탕을 오갔습니다. 단일화 안 된다는 것 아니냐라는 위기감까지 한때는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약에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고 거기에 더해서 당 내각의 유력 대권 주자가 결합하는 형태가 된다면 저는 내년 대선은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 치러지는 최악의 대통령 선거가 될 것입니다. 요즘 LH 사태 덕분에 지지율이 좀 올라간다 싶으니까 3자 구도로 가겠다는 밑자락을 까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의 서슬이 시퍼럴 때, 제가 정치 생명을 걸고 저들과 싸울 때 어디 계셨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 분이 저보고 야권 분열의 씨앗이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습니다. 어제 오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다가 단일화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위기감마저 현장에서 돌았다고 합니다. 오후에 분위기가 좀 누그러졌습니다. 오후에 발언도 들어보시죠.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 정치인 안철수는 서울을 치료하기 위한 V4를 실현하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좀 사이가 서먹서먹한 걸 잘 못 견디는 성격이라서 제가 표현이 좀 너무 직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고요. 국민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저희들의 단일화 의지는 정말 굳다. 오늘 김종인 위원장께서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사실 안철수 후보 합의한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후보 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 후보 단일화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굉장히 큰 오히려 걸림돌을 만드는 것은 아닌가. 절대로 3자 대결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와 성원은 감사하지만 3자 대결 구도는 제 머릿속에 없다. 두 후보 모두 다 3자 대결은 없다. 단일화를 반드시 하겠다라고 입을 모았지만 오전에 정말로 서로를 향해서 날카롭게 주고받았던 그 신경전의 여지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17일, 18일 내일과 모레 여론조사에 들어가려면 두 후보가 여론조사 관련된 최종 합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두 후보가 합의를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합의가 오늘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고요. 오늘 오후에 두 후보가 단일화를 위한 토론도 갖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모셨는데 자, 정치 전문가 두 분 계시잖아요. 참고로 우리 박수현 대변인께서는 단일화 안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셨고 김병민 비대위원은 반드시 단일화는 된다. 그런데 자당의 후보 위주로 된다 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예측과 주장을 하신 두 분께 지금 상황 한번 여쭙겠습니다. 단일화 이러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단일화가 안 될 거면은 오늘 토론을 할 이유가 없겠죠. 사실상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토론에 대해서 여러 차례 더 많이 토론하면 좋겠습니다만 그 토론에 대한 숫자들을 가지고 조정 국면이 여러 가지 토론 협상의 난항들이 있었습니다만 어려운 결과를 뚫고 오늘 저녁 5시에 채널A 주관이고 굉장히 많은 방송국들이 전부 중계하게 되는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토론회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게 큰 부담감을 안고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도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양측 모두가 국민에게 지킬 수 있는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토론은 토론대로 진행되고 실무 협상은 오늘도 여전히 진척이 됩니다. 그래서 야권 지지자분들이 넉넉하게 바라고 있는 것처럼 모두가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컨벤션 효과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이번 선거만큼은 반드시 문재인 정권의 중간에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선거를 가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처럼 뉴스가 뜨겁고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경쟁이 치열하니까 자연스럽게 박영순 후보의 모습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야권 입장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선거 분위기와 흐름이 4월 7일까지 가는 길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자, 단일화 반드시 될 것이다. 박수현 선배, 박수현 대변인. 지금 제가 단일화가 안 될 것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은 우리 김병민 의원이 단일화가 될 것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방송에 재미로 한 얘기죠. 탁월한 균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소망이기도 합니다. 안 되는 것이.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중에는 지금 뭐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제 균형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 단일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 노정을 제가 예상을 하고 말씀을 드렸고 제 예상대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 어떤 LH 투기 의혹의 등장이나 또 윤석열 변수의 등장 뭐 이런 것도 인해서 지금 국민의 힘이 또 야권이 여러 가지 주목을 저희들에 비해서도 받는 건 사실입니다. 또 저희는 회초리를 맞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나 분명하게 제가 또 단언을 하면 이 높아진 지지율이 서로를 찌르는 날카로운 창이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봤지 않습니까? 서로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서로를 향해서 이거는 레드라인을 넘어선 정도의 지금 발언을 한 것이거든요. 설사 국민께 한 약속 때문에 마지못해 단일화가 되더라도 이것이 정말 단일화에서 선택되지 않은 사람이 선택된 후보를 위해서 정말 내 마음처럼 선거를 띄워줄 거냐, 화합적 협약이 될 거냐. 그것까지 돼야 단일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벌써 이렇게 마음에 앙금 상처가 이제 남고 넘어간 것인데요. 근데 아마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TV 토론을 김 의원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단일화의 큰 한 선을 넘었다고 보지만 이건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또 디테일들이 남아있어서 결과적으로 어떤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 이 단일화 협의가 좀 지루하게 가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민께서 단일화 된다라고 두 후보는 약속을 하지만 그 단일화가 뭐냐? 문재인 정부를 브레이크 잡거나 이기기 위한 단일화가 아니라 자기 중심의 단일화를 주장하는 것이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저는 예상합니다. 단일화가 되더라도 그 되는 과정과 단일화가 된 이후에 패배한 후보가 어떻게 얼마만큼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는지의 그 이후의 과정까지가 포함된다. 두 분의 흥미로운 분석 듣고 있는데요.